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주원 사무국 인턴 기자, 대한민국에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싸움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조선 왕실에서도 고려시대에서도 보수와 진보는 존재했고 그들의 대립 또한 첨예했다. 이름만 다를 뿐 현재와 다를 게 없었다.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이가 많고 고집이 센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와 반대로 진보를 들었을 때 나이가 어리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보수 진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 진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보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주의 컨서버티즘은 전통을 유지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다. 새롭게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옛것을 옹호하는 주의로서 현재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개혁만을 단행하는 사상을 일컫는다. 반면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비즘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천천히 체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혁명과 같이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전통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상을 보인다.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띠고 있는 그들이기에 그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들의 대립은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다. 11월 9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교육과 정 개정안 즉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서, 지필과 학교 수업 내용에도 반영이 되는 사안이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전 시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곳곳에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 논쟁은 항상 있었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보수 진영은 민주주의 표현을 채택할 경우 인민민주주의 등의 개념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보 진영은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하기에 너무 보수 편향적인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교육과정이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성소수자 성평등이라는 단어도 빠지게 되었다.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본인만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청소년기에 오히려 성소수자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이를 확립하는 데 있어 방해될 수도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쟁점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부터 노동자를 근로자라는 단어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진보 진영이 근로자라는 단어가 노동의 주체를 부각하지 못하는 표현이라 주장하며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에 받는 교육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너무 한쪽의 의견만 편향된 개정이 아닌지 그들의 개정 사항이 꼭 필요한 것인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 있어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29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앞으로 남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옛말에 옹고지신 등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의미의 단어가 있듯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너무 전통적인 것만을 추구하거나 너무 혁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두 진영의 주장이 적절하게 섞인 개정안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